2차 전지와 반도체가 이제 동시에 발전하는 일들이 생기죠. 반도체는 앞으로 쓰임은 더 커질 거라 봅니다. 네. 예. 두 가지 산업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갈 것이냐보다는 둘 쪽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2차 전지 주식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네. 문제는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아. 그러니까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빨리 올라왔으면은 문제는 이제 주가는 먼저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따라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적도 주가가 올라간 것만큼 가파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올라왔던 그런 이 에너지들을 다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접근은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고 그리고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지금 서둘러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고점에서 한 20% 30%? 뭐 어떤 것들은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진 많이 것들도 떨어진 있죠.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습니다. 일단 뭐라고 할까요? 상승 꺾였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조정을 만약 충분히 좀 받았다 하면 기간 조정까지 좀 이렇게 받았다 하면은 2차 전지를 다시 사는 거는 좀 괜찮다고 보세요.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봤던 폭발적인 이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래요? 가치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예. 하지만 지금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그 곳이 없어요. 별로. 신재생. 예, 이제 결국은 신재생 정도가 아마 당분간 시장을 이끌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혹시 2차 전지 주식 중에서 좀 어떤 기업을 좋게 보시는 그런 건 있으신가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에코프로라든지 좋게 보세요. 뭐 그런 쪽은 이제 여전히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LG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앞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엘니뇨가 온다고 하니까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춥진 않겠지만 만약에 또 텍사스 쪽에 지금 한파가 왔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ESS를 잘 하고 있는 SDI도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전지 소재, 뭐 부품 이런 것들은 워낙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각자들이 좀 이제 종목을 좀 골라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2차 전지 시장을 약간 그 반도체 그 가격 경쟁할 때 치킨 게임 할 때 그때랑 좀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전기차가 대체해야 되는 내연기관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장하는 시장에서 성숙기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래요. 아직까지는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뭐 그 정도까지 고민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2차 전지 외에 좀 좋게 보시는 섹터나 주식은 말씀해 주신 대로 신재생 정도. 신재생 정도. 그리고 뭐 대형주. 대형주. 네. CS 윈드나 뭐 하나솔루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가총액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꼭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흘러 들어오면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 시장의 이제 미시 구조들 같은 이제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신재생 에너지 따로 하나, 대형주 하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코스피 사도 코덱스 같은 거 그냥 사버려도 지수를 사버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모든 지수가 시가총액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월봉상 MACD를 보면서 에너지 분출할 것 같은데 사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시장이 올라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수출도 좀 안 되고 있고 또 IMF나 OECD나 이쪽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앞으로의 성장률 전망들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올 하반기 정도에는 시장을 한번 밀어 올린다면 바로 이제 달러 약세에 의한 저기 그 자금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펀드 운영 형태의 변화 이걸로 인한 자금 유입 이럴 줄 본다면 눈 감고 어려우신 분들은 삼성전자 실적을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는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벌써 이제 그런 조짐들이 이제 그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다만 이제 펀드멘탈하고 좀 괴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네. 예. 주식이 좀 선반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꼭 저기 그 펀드멘탈을 반영하느냐? 저는 반영한다고 보는데 단서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괴리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3년 하반기에 만약 분출이 오면 24년은 계속 또 좋아질 흐름으로 보세요? 그건 이제 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속적으로 들어오진 않겠죠. 한번 물이 쫙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쌓이게 되면 그 수위를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힘도 들고 그래서 아마 7, 8, 9 그 정도 저기 그 한번 시장이 움직이고 나면 그다음에 또 지지부진한 시장이 되지 않겠나. 네. 지지부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실적이 역대급으로 최악이고 회복 속도도 점점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재고도 많고 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그건 뭐 저기 그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원래 물건을 살 때 안 사겠다고 해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네. 중국이 안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팝니까? 어, 그리고 이제 그 수출이 사실 우리가 반도체를 중국에만 파는 건 아니에요. 네. 중국에 파는 것이 한 4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이 전체로 다 줄어드는 것은 우리 쪽보다는 이제 대만 쪽이 우리 자리를 침투하는 그런 네. 그 조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개도 잃고 구럭도 잃고 그런 저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만약에 중국을 아예 배제시키는 중장기적으로도요. 미국이랑 패권 전쟁 같은 게 있으면서 약간 첨예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저희 나라로서는 좋은 선택은 아닐까요? 우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 간의 교역이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교역이 줄어든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의 빈자리를 대만이다.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좀 양안 관계 때문에 전쟁을 하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만이 지금 우리 자리를 갖다 저기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저기 이상한 포지션에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은 겉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명분과 이익은 다른 거니까. 겉으로는 싸우더라도 챙길 거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만 지금 중국 교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뭐 통계 자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제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중국에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러시아에 있는 저기 그 기업들은 거의 다 철수를 저기 결정한 것 같고 네. 중국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그 중국의 신규 투자가 아니고 메인터넌스 투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투자가 지금 현재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저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시안에 있는 공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상당히 좀 저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항상 그거예요. 지금은 저기 이 공급 부족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했을 때는 공급 부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 세이 법칙이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소비 부족의 시대잖아요. 공급은 많은데 소비 부족의 시대니까 지금은 파는 사람이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더 이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야, 우리 니한테 물건 안 팔 거야.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일본이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한번 수출 규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네가 우리한테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사고 개발해 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안 파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그러면 우리만 잘 만드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TSMC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지금 우리 자리를 그 빈틈을 재빨리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제가 그쪽 그 100%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 IRA나 반도체법 이런 거를 뭐 우회하든지 어떻게 뭐 완화를 해서라도 미국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있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머리를 짜내야죠. 짜내야 되는 뭐 거죠. 그거 하라고 그 세금으로 얼굴 하겠습니까? 근데 외교부가 그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싸우기만 한다면야 뭐하러 돈을 줍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양쪽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어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는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FTA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FTA가 안 체결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FTA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거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걔네는 자기네 나라 와서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FTA 위반이죠. 네. 근데 그것도 우리 하나도 못 찾아오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거야 더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산업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2차 전지 산업은 아직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니까 더 유망하다고는 볼 수 있을까요? 미래 산업이 이제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 요즘에 가장 이제 뜨거운 그 화두가 바로 이제 AI 아닙니까? 그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4차 산업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미래 첨단은 바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그 자율주행이 사실 꼭 전기차야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연기관차도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고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스킴이 전부 다 이제 2차 전지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대사라고 본다면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이제 동시에 발전하는 일들이 생기죠. 반도체는 앞으로 쓰임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도 이제 가끔씩 버스 안에서 챗GPT 해보고 있거든요. 네. 강병욱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이상한 소리 하게 하는데 제가 무슨 생물학자라고 생물은 저 잘 못하는데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PU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쓰임새가 커지게 되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메모리도 많이 고집적화된 것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를 바꾸게 되면 두 가지 산업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갈 것이냐보다는 둘 쪽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대형주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리백이 문제예요. 네. 아리백이 지금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100%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진 걸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플이라든지 그 미국의 주요 그 빅테크 기업들은 다 아리백을 선언하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은 아리백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납품업체들이 지금 아리백이 안 돼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납품업체들에게도 지금 아리백을 맞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리백에는 원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유로 텍소노미에는 저기 원전도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지금 저기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아리백에는 원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저기 태양광, 풍력, 뭐 조력 이런 저기 그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저기 이 신재생 에너지의 총량이 삼성전자 하나를 못 돌려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한테 전부 다 저기 그 납품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리백이 되는 곳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산업,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산업은 공동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외에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제 국내에서야 뭐 고용이 있냐 없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따로 고민할 문제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공장이 미국에 있던 아니면 중국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물건을 만들어서 잘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해외에 가서 그렇게 이 투자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대형주 쪽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요, 교수님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는 네. 채권을 사겠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만약에 주식 쪽으로 5천만 원을 한다면 그 중에 한 2,500만 원 정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제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에 저기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태양광은 사실 중국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뭐 좀 부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풍력 쪽에 좀 더 저기 투자를 담아놓는 게 2차 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기 포트폴리오 짜놓고 있으면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게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의 흐름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본다면 이제 달러 가치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글로벌 펀드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듯이 국부 펀드라든지 이런 저기 이 펀드들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들의 자금 움직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을 보실 때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쪼그라드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또 내지는 코로나19 이후에 풀어놓은 돈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돈의 움직임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그 종목들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즉각적으로 이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들은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텐베거 1000% 수익 바이블의 저자이신 강병욱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